수사 외압 사건, 이제 수사 외압 사건이 2건이 됐는데 사실은 3건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위에서 찍어 눌러요. 법과 규정을 어기고 찍어 눌러요. 이게 이 단독 하나 있어요. 한번 보세요. 한겨레 단독인데 박정훈 해임 문건에 장관의 세 줄 찍찍 끊고 사령관을 써놓았다. 야, 헤드라인 잘 쓰는 것도 저기 엄지원 기자인가 보다. 국방부 수사단장 선보직해임 건의문서에 항명 대상 바뀌는 과정에 또 다른 외화복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누가 봐도 그러니까 군에서 쓰는 문건, 그러니까 제가 뭐 다른 관공서에서는 일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군에서 제가 행정병을 했었거든요. 국회에서도 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갑의 지위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고쳐도 되는 거죠. 오. 근데 이제 그 의뢰 위치에서 저 문서를 쓸 때는 만약에 수정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러면 자를 대고 빨간색 그 볼펜으로 2줄을 깔끔하게 긋고 거기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렇지. 그렇죠. 누가 이 빨간 줄을 그었는지 네. 그렇게 해야지 이게 법적으로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저런 식으로 그냥 손으로 찍찍 그어가지고 그 사령관이라고 고치면 저거는 아무 효력이 없는 겁니다. 원래 저 장관이라고 표시된 게 저게 원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급했다라는 그러니까 저게 공문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게 공문서의 효력을 가졌다라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는 저렇게 정말 야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빨간색 줄을 딱 긋고 도장을 찍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급했던가 아니면 정말 국방부 장관 그 위에 있는 누구가 너무 확 급하게 시키니까 그 힘에 눌려서 저렇게밖에 후다닥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거 밝혀낸 게 추미애 의원입니다. 네. 추미애 의원 국방위원회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거는 유재훈 법무관리관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중간에서 그 저런 문서 작업들을 최종적으로 컨펌을 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재훈 법무관리관한테 이거 어떻게 된 사실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열받는 게 그거야. 박정훈 수사단장을 해임한 이유가 지시 불이행이잖아요. 그러면 야 지시한 사람이 누군데 이걸 이종섭에서 김기현으로 바꿨다는 거야. 그럼 그게 무슨 말을 하는 거겠어요? 짜맞춘 거잖아요. 사실은 이종섭이는 박정훈 대령한테 지시를 한 적이 없죠. 사실은. 그렇죠. 지휘 계통으로 보면 김기환의 명령을 불이행한 거에 가깝잖아요. 네. 근데 그건 뭐예요? 이종섭이가 그 김기환을 해임할 때 수사단장이 해임할 때 이종섭이가 지시를 했다는 사실은 증빙에 가까운 거예요. 김기환을 패싱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거를 찍찍 끊고 사령관으로 바꿨다는 거.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아까 그 또 다른 수사 외압이라는 게 뭐냐면 이걸 바꾸라고 누가 지시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저 장관에서 사령관으로 고칠 수 있다는 건 최소한 장관급이라는 거잖아요. 장관급 이상. 그러니까 장관 지시가 장관의 명령을 그 표시한 문서를 저렇게 찍찍 그을 수 있는 건 최소한 장관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사령관이 딱 문서를 딱 받고 나서 아니야 이건 내가 책임져야 돼. 찍찍 긋고 사령관이라고 썼겠습니까? 네. 최소한 장관이라도 장관이 지가 결제하는 건데 좀 멋있게 하기 위해서 좀 다시 한번 해와 이게 안 될 정도로 급했나 봐요. 자, 그리고 7월 31일이 윤석열이 경로했다는 날이잖아요. 근데 7월 31일이 지났죠. 통신기록 보존 기한이 하나씩 지워지고 있다는 거죠. 군 인권센터도 여기에 대해서 냈지만 저건 되게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이걸로만 입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이미 밝혀진 것들이 숱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있어. 수사 외압. 경찰판 최혜병 사건. 지금 영등포 경찰서에서 세관 공무원이 개입돼 있는 마약 밀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박정훈 대령과 아주 유사하죠. 거기에 임성근 등을 포함시켰던 그 자료를 언론 브리핑을 하려고 할 때 그걸 스톱시키고 수사 이첩 보류시켰던 거랑 똑같이 여기에 그 세관 흔적을 지워라 라고 했다는 그 외압. 여기서 세관 흔적이라는 그 디테일을 들여다보면 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그 마약 조직 그 원들이 몸에 이제 마약을 그 필로폰 그 포장된 그 마약을 두르고 그 통과하면 마약 탐지견들이 다 이렇게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약 탐지견이 없는 루트를 가르쳐 주고 그쪽으로 그냥 통과하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마약을 밀반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관 관세청에 그 스파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내용을 삭제하라고 하니까 그 조직원들 마약 조직원들이 몸에 마약을 두르고 들어왔다 그것만 삭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관도 빼라. 두 번째로 다시 지시가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관세청과 전체적인 그 마약 조직이 결탁했다는 그 모든 걸 통째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수사했을 때 마약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저게? 그렇죠. 이 사건 이후에 외압을 행사했던 영등포 경찰서장은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있다는 것도 핵심이고요. 문제는 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것도 밝혀야 될 내용이죠. 누가 경로를 한 건지 누가 조바심을 낸 건지 그런데 왜 관세청 직원을 빼고 뭐 신체 부착 이런 거를 빼고를 외압을 행사했는지. 그러니까 용산에서 보고 있다. 용산 시민들이 보고 있는 겁니까? 용산 구청장이 보고 있다는 건가? 용산이 보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상징적인 거죠. 대통령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토리가 보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또건이 하면서 계속 김건희 이야기만 하잖아요. 사람들이. 아닐 리가 없잖아요. 예. 내가 보기에 대통령이 그분이신데 아닐 리가 없잖아요. 이거 진짜 미스테리 사건이고요. 아마 민주당에서 이거 굉장히 집중해서 파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현재 그 후보로 올라와 있는 그 저기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 그 사람까지 다 연관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치. 예. 서울청에서도 그런 것들이 행사됐다고 하니까. 예, 예. 야, 이거는 얼개가 그림이 안 그려져. 왜 마약을? 사실 이거는 우리 같은 보통 사람 입장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규모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경찰에서 이 불거진 이 최혜병판 사건 그리고 이 최혜병 사건 그리고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 그 모든 게 이종호라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종호는 누구랑 연결되어 있는 거냐고. 이 전체 큰 그림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진짜 이거는 멀티 유니버스라고 하기에도 모자란 엄청나게 큰 판인데. 그럼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추정인데요. 예. 우리 저 자본시장 전문가께서 그런 사업에 손을 댔어. 예를 들면. 됐는데 들켰어 지금. 그래가지고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걸 무마해 볼 생각으로 이제 우리 V1께 뭐 이것 좀 해주지 동생. 뭐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추정해 볼 수는 있어. 그러니까 어제 야수팀께서 방송 중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권력 있는 애들이 이렇게 권력을 다칠 만한 마약 같은 예, 거 건드리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저는 약간 주식 매매하는 관점에서 사실 돈이 되면 다거든요. 뭐 예를 들면 주식시장에서 전쟁 나면 전쟁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막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예. 사실 뭐 내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마약을 손을 안 댄다? 그거는 너무 우리 야수님이 착해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고 저는 약간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동훈과 윤석열이 정권 초기에 한 배를 탄 뭔가 같았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한동훈이가 얼마나 마약에 목숨을 걸었습니까? 그러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전 정권, 전 정권에서 마약 관리 못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잡았다, 우리가 마약을 이렇게 다 잡았다라고 개생색을 낼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못하게 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손을 댈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의심은. 이런 추정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단순히 한 사람을 이렇게 보호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뒤에 뭔가 더 큰 게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하는 그러니까 거죠. 이거는 지금 추정하면 안 되는 거라고. 야수의 스탠스가 나 맞다고 생각해요. 야수님이. 왜냐하면 이거는 드러난 게 없는 상황이면 이게 직접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뭔가 가깝고 뭔가 부탁을 안 들어줄 수 없는 사람의 청탁이면 가능한 사건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상하면 그건 뭔가 굉장히 이상한 사건인 거거든요. 미리 우리가 그걸 앞서갈 수는 없는 거지. 상상을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게 만약에 이제 관세청과 마약 조직이 결탁한 대형 범죄가 발견됐어요. 그게
보통의 그 공직자라면 이걸 드러내서 국민한테 공개하는 게 자기 성과예요. 대한민국 네. 공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거대한 범죄를 발견하고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지켰다. 그러니까 이 공익을 지키는 것과 내 사익을 더 얻는 것 이 사이에서 어떤 게 더 유리하냐라고 판단했을 때 사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익을 외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도 안 되잖아요. 예. 문제는 우리 일반 상식 수준에서는 최소한 마약에 손을 댄 자의 청탁을 직접이든 간접이든 받은 정황이라고 보는 게 일단 그쵸, 맞고. 그쵸. 근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쪽에서 약간 비슷한 사업에 손을 대고 있다는 증거가 나오면 진짜 빼박인 거고요. 근데 놀랍잖아요. 대통령실이 어떻게 이 사건에 대해서 아까 이 위원장님 이야기처럼 성과를 거뒀는데 이걸 시시했냐는 예, 거지. 그렇죠. 너무 생색내기 좋은 네. 성과였거든요. 용산이 지켜보고 있다. 쫄지 공무원들은. 내가 요즘 들은 이야기 좀 해드릴까요?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답니다. 진짜로. 거기다가 고위공직자들 있잖아요. 한 국장급 되거나 한 2급, 1급 정도 되는 고위공직자들이 그렇게 병가를 많이 낸답니다. 6개월, 1년씩.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그 능력이 입증됐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로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혹시나 대통령실에 차출될까 봐. 대통령실에 차출될까 봐 병가를 낸다는 거예요. 아, 씨발. 공무원들 그 출세 코스이긴 한데 내가 보기엔 이거는 흑역사일 가능성이 높아. 전 영등포 경찰서장. 걔가 왜 영산에 가 있냐고. 잘 수사 외압했으니까 간 거 아니야. 누가 봐도. 주가 조작범이 이 경무관 달아주려고 했던 치안감이었나? 달아주려고 했던 그 조병로는 얘가 지금 수사 외압을 왜 행사했을까? 이게 또 주가 조작범과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조병로도 영등포 경찰서장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 인맥 통해서 이걸 막아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 생각을 좀 정리를 하자면 저는 뭐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마약을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우리가 주가 조작 얘기하잖아요. 제가 주가 조작에 가끔씩 하면 주가 조작은 대부분 조직 폭력배를 많이 끼고 하거든요. 그럼 조직 폭력배는 또 누구랑 끼고 합니까? 또 마약이나 이렇게 영화 보면 특히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멤버들 중에 뭔가 그 마약에 손댄 사람이 있는데 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가 조작은 한 팀이 굉장히 끈끈하게 오래 깊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패밀리에 완전히.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자 중에 조폭이 있고 조폭 관련 중에 마약이 손대고 있고 이런 과정으로 연결지으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이제 거죠. 조금 설득됐어. 가장 현실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 중에 가장 설득력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패밀리 중에 보면은 이제 쩐주도 계시고 쩐주도 주가 조작을 다 아는 거거든요. 실제로 실행하는 애들이 있고. 왜 내 주변에는 쩐주가 없는 거야? 내 말이. 아 답답하다 진짜. 내 말이. 3부터 건 탔어야 된다. 그 저는 한편을 살펴보면 우리가 최상병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왜 굳이 저렇게까지 했지라는 의심을 하면서 파다 보니까 어찌 보면 3부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건도 똑같이 용산이 보고 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왠지 용산으로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조만간 이런 비슷한 일이 또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이런 방송하다 보면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자들의 촉처럼 대부분 다 맞아. 이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이 사건이 막 돌출을 했을 때 이게 최혜병 건보다 더 큰데? 이런 그렇죠. 생각을 했었거든요. 방송으로도 말씀드린 적 있고. 이 건은 내가 봤을 때 조금씩 밝혀질 거예요. 조금 있으면 단독 하나씩 더 나올 겁니다. 그렇죠. 결국은 그렇다 보면 이게 용산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은 지금 먹고 살림이 바빠가지고 국회에서 거부권 행사를 한 해 만에 하는 거에 대해서 정치 고관여층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관심이 있을 여유가 없거든요. 근데 마약과 대통령실은 이건 뭐 이태원 참사가 왜 났습니까? 마약 수사하겠다고 난 거잖아요. 사실은 뭐 좌파들이 무슨 뭐 오일을 뿌려가지고 난 게 아니고 이 망할 놈의 정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전 용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지금 이것도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수사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언론이에요. 수사는 한계가 있잖아요. 네. 수사권이라는 게 있다고 하지만 언론이 수십 군데 달라붙어서 하는 이런 언론에 의한 수사는 그건 못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단독들이 중도 지향 신문들이 많아요. 한국일보, 서울신문 이런 지향들이 많아요. 망해가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저는 이제 뭐 긍정적인 해석은 아니지만 언론에 한편 기대할 수 있는 게 이 마약이라는 키워드는 장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아직 그 힘이 빠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과 마약 키워드가 또 올랐다. 이 두 가지 상황을 섞어 보면 언론 입장에서는 큰 판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딱 돈 벌기 좋은 시즌이 자, 오고 있는 거죠. 지켜봅시다. 에? 자, 여러분, 이심 전심님 감사드리고요. 알중자님 감사드리고요. 파테마님 고맙다 멋진님 감사합니다. 누구한테 하신 말씀인지 모르지만 감사해요. 자, 1부 마치겠습니다.